자, 오늘은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격 이제 이 관계대명사인데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저번에 그 관계대명사 했었죠, 선생님이. 이 관계대명사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말이 좀 어렵지만 관계대명사 별거 아니라 그랬죠. 앞에 의 명사를 설명하겠다는 일종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에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죠?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복습 안 하면 안 되죠. 특히 관계 대명사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석하는데 관계 대명사 모르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땡. 나는 고맙다고 했대요. The woman.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man이라고 썼으니까 그냥 man으로 할게요. 남자에게 고맙다고 했대요.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he helped me. 나를 도와줬어요. yesterday. 어제.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 남자에게 나는 고맙다고 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문장을 끊지 않고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호를 줘야 돼요. I thanked 하고서 나는 the man. 그 남자에게 고맙다고 했다라고 하고, 이 남자가 누구냐면 하고 이제 신호를 줘야 됩니다. 설명하겠다는 신호를 주는데 선생님이 요것만 외우라고 그랬죠.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who라는 신호를 주고, 사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which라고 하는 신호를 줘라. 근데 사람인지 사물인지, 왜? 사람하고 사물을 한꺼번에 설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메리와 그녀의 개 하고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수가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만능으로 될 것들이 어느 거나 막 설명할 수 있는 놈이 필요해요. 그게 that입니다. that. 요 세 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who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who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문장을 써줍니다. 그가 helped me yesterday. 이렇게 써주는 거죠. 나를 어제 도와준 남자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설명하는 문장에서 이 남자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누구예요? 나는 그 남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얘죠? 설명하는 문장에서. 그죠? 얘는 뭐 해줘라? 얘는 뭐 해줘라? 자꾸 넘어가네요. 생략을 해줘라. 왜? 얘가 who가 he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who가 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생략을 해줘야 된다. 여기 생략된 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가 해줬다, 도와주었다. 그가 도와준 거죠.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격이라고 그랬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 여기 생략된 게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인 경우에요. 그거를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외워야 되느냐? 그렇죠, 외워야죠. 그렇지만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별거 아니에요. 목적격, 지금 그냥 설명할 수도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뭐 학원이나 무슨 다른 데서는 막 표 그려가지고 외우고 그랬는데요. 똑같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 요것만 생각하세요.
사람일 때는 whom을 쓸 수도 있다. 목적격에서 whom. 알겠나요? whom. 예, 사람일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whom을 쓸 수도 있다. 나머지는 같다. 알겠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 뭐 아주 말이 복잡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끔. 벌써 머리가 아프죠? 다 필요 없어요. 앞에 말을 설명하겠다는 신호다. 관계대명사는. 알겠나요? 예,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필요 없고. 이때 선행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생략된 게 주어냐 목적어냐에 따라서 얘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주어가 생략됐으면 얘하고 같은 놈이 주어야. 그래서 주어를 생략했어. 그러면 주격이고요. 얘하고 같은 놈이 목적어였어. 그러면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선행사는 선행사에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똑같다. 사람을 설명할 때는 who, 사물 which, 만능, 사람, 사물 아무거나 막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that. 알겠나요? 자, 근데 사람인 경우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된다. 알겠나요? 그겁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문이 나와 있는데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제 말고 선생님이 그 예문을 하나 써서 한번 해볼게요. 그 남자는 말이야 누구였냐면 was Mr. 제임스 씨였어. 그러면 성질 급한 옆에 친구는 너무 성질이 급한 남은 아주 진짜 성질이 너무 급해 이렇게 더러운 친구는요. 아 답답해.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데 뭐가 제임스였어. 뭐 이렇게 막 성질을 낼 수가 있고 심지어 더 그 성질이 급한 애는요. 여러분이 귀를 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하고 바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우리가 봤던 그를 보았대요. Last night 지난밤에. 야 어제 밤에 길거리에서 어두운 데서 뭔가 이상한 짓을 수상한 짓을 하고 있던 사람이 말이야 제임스 씨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를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연결을 해보면 그 남자가 말이야 하는데 성질이 아주 정말 더러운 친구는 여러분이 귀를 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한다고 해야죠. 자,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who 하고 설명해줘야겠죠. who 사람이니까 who 하고 설명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돼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 어젯밤에 본 남자야. 우리가 we 봤어요. 그를 last night 어제 우리가 본 그 남자죠. 그래서 이 문장이 얘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남자하고 해당되는 똑같은 애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 남자를 어제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하고 같은 겁니다. 얘가 이 man하고 같은 거예요. man하고. 그러면 이 설명하는 문장에서 이 설명을 받는 애, 우리가 설명을 받는 애를 뭐라고 불렀냐면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받는 애를 설명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불러요. 앞에 온다 그래서 설명 받는 문장 앞에 온다. 앞선자. 우리가 선수 친다 하죠. 앞에 미리 온다. 행이 임금님 행차한다라는 얘기하죠. 온다는 얘기예요. 앞에 온다. 설명받는 문장 앞에 온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그래요. 얘를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생략해요. 얘하고 같은 애 생략해 주라고 그랬죠? 그게 관계대명사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관계대명사절. 자, 여기서는 그러면 주어가 생략됐어요?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목적어가 생략됐죠? 선생님 목적어 뭔지 모르겠어요. 목적어는 우리말에 을에 해당되는 말 혹은 뭐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보았다 하니까 그를 목적어예요. 알겠나요? 우리가
동작을 했고 그 동작을 받는 게 목적어죠. 우리가 그를 보았다. 예.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 되냐면 목적격이 되는 거야. 목적격. 알겠나요? 자, 목적격 관계되면서 쓰면 다른 거 써야 되지 않나요? 아유, 똑같은 거 써도 돼. 예, 돼요. 근데 단 얘 대신 뭘 쓸 수도 있다? 예, whom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선생님 여기 대 써도 되나요? 당연히 되지. 왜? 대수 만능이라고 그랬잖아.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다 쓸 수 있어요. 예, 대도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제 봤던 그 남자가 누구였다? Was Mr. Jam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럼 이제 해석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본문에 이제 예문인데, 자, the only fo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일한 그 식량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대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할 때 명사 다음에 who나 which나 뭐가 온다면 대시 나온다면 그리고 뒤에 이제 문장이 나온다면 주어 목적어 보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얘 설명하겠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생략되거나 혹은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되겠죠. 반드시 생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얘하고 같은 애는 생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설명을 하겠구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only food에서 선생님 목이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음식 해서 얘가 명사잖아요. 명사인데 대시 왔으니까 이게 뒤에서 문장이 나왔으니까 얘 설명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일한 음식은 근데 그 유일한 음식은 only가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단지란 뜻도 있어요. 자, 유일한 음식은 that 하고 이제 설명하는데 they 그들이 주어져 could 할 수 있었다 find 찾을 수 있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동사가 또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야. 동사 앞에서. 됐나요?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겁니다. 자,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뭘 찾는지 뭐뭇을 찾는지 찾는다 그러면 뭘 찾는지가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을에 해당되는 말이 없죠.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음식은 그래서 목적격입니다. 얘는 알겠나요? 음식은 was 뭐였다? grass 풀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줬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걸 일시 정지시키고 한번 해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여러분이 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은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the little 그 작은 black dress 그 검은색 그 드레스가 이런 얘기죠. 네, which 나왔어요. 자, 명사 다음에 드레스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which 나왔어요. 무슨 생각해야 돼? 설명하겠구나. 자, 그녀가 wore 입었던 wear가 입다죠. 그래서 과거형이 wore입니다. worn 과거분사 worn. 그래서 그녀가 입었던 이런 얘기야. 그 뒤에 없어요. 뭐가? 목적어가 없죠. in a movie 하고 동사가 또 나오네. 여기서 끊어요. 됐나요? 그래서 그녀가 입었던 어디에서? in a movie 영화에서 입었던 목적어가 없죠. 얘는 무슨 격? 목적격. 선생님 이거 목적격, 주격 왜 구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이제 여기서 그냥 아예 설명할게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이거 빼고 안 써도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어쨌든 자, 그녀가 입었던 영화에서 입었던 그 블랙 드레스는 주어 얘가 동사입니다. 전체 문장에 is 뭐다? famous 유명하다. even today 오늘날까지도. 자, 됐나요? 자, 정말 맞게 해석한 걸까요? 이게 해석이 안 나오네요. 나오네. 그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예문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시고 선생님 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the man 그 남자가 하고서 who가 나왔어요. 설명하는구나 생각하면 되죠. 자, I saw 내가 봤대요. 목적어가 없죠. 뭐를 봤는지가
at cafe. 카페에서 본 남자입니다. 카페에서 본 남자는 자 얘가 주어죠. 전체 주어입니다. 얘는 동사. 그래서 그 남자는 was 뭐였다? 박지성이었다. 우와 사인 받았으면 대박이겠네요. 자 박지성이었대요. 자 박지성이었다. 박지성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는 광팬입니다. 왜냐면 다른 것보다도 축구 실력도 훌륭하지만 박지성 같은 선수는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박지성이 그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유명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냥 막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는 키가 작아서 아무 데서도 뽑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대학도 아무 데서도 데려가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치킨, 그 치킨은요, 치킨 샐러드는 which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앞에 설명하겠다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명사 다음에 which 나왔으니까. 근데 which 그 치킨 샐러드는 근데 치킨 샐러드 설명할 게 선 신호 준 거예요. 자, my mom. 근데 치킨 샐러드가 어떤 거냐면 my mom 내 엄마가 made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뭘 만들었는지가 없죠? 얘야 얘.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다?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얘는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얘도 목적격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치킨 샐러드는 어머니가 만든 치킨 샐러드는 was 뭐였다? Very delicious. 아주 맛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 can't forget. 나는 잊을 수가 없다. forget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있다. 그래서 the tiger. 그 타이거를 잊을 수가 없대요. 호랑이를. 됐나요? 자, which 했으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설명하겠다는 신호죠. I saw. 내가 봤던. saw는 see의 과거형이죠. see 보다. saw seen입니다. 자, 그래서 봤던 목적어 없죠? 뭘 봤는지? 얘죠, 얘. 알겠나요? 그래서 on safari. 사파리에서. 자,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른 다음에 문장을 해석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here was a dress. 그러면 there is나 there are는 뭐뭇이 있다라고 그랬죠? was니까 과거죠. 있었다. A dress. dress가 있었대요. 자, 어디에? in a box. 박스에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 박스가 어떤 박스인지를 설명해야 돼요. 알렉스가 sent me. 나에게 sent. send는 보내다 이런 뜻이죠. 보내다. 그래서 과거형이 sent고요. 과거 분사도 sent입니다. 보내다. 무엇을 보내다예요. 그래서 나에게 보냈던 박스죠. 자, 사람을 설명할 때는 who고, 사물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which입니다. 근데 사물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랬죠? that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스가 나에게 보냈던 그 박스에 드레스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선물로 드레스를 보냈나 봐요. 자, the man, 그 남자가, 자, 남자에 대해 설명해야 됩니다. 보나마나 뭐야? 후죠. 후. 남자를 설명하겠다는 신호는 후다. 그리고 만능, 아무거나 다 설명할 수 있는 놈 있죠? 여기가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I was having lunch with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have lunch 하면 점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have가 먹다의 뜻도 있어요. 뒤에 음식이 나오면. 그래서 I was having lunch니까 뭐예요? 내가 그렇죠. 점심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with 함께.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없죠. 선생님 이게 왜 목적어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치사 뒤에 대명사가 오게 되면 얘는 무슨 격을 써야 돼요? 목적격을 써야 돼요. 왜 목적격을 써야 되냐면 전치사 뒤에 오는 애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냥 명사일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대명사는 격이 있잖아요. 희냐, 힘이냐 이렇게 대명사는 그죠?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오는 건 다 목적어입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건 다 목적어다.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알겠나요? 예, 목적격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목적어예요. 예,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건 다 뭐라고?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있었던 그 남자가 누구였다? was 윤진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됐나요? 야, 윤진이 아니라 유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we love the dog. 예, 우리가 그 개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그 개를 사랑합니다. 자, 걔는 사람인가요? 사람 아니죠. 예, 사람 아닌 건 다 휘치예요. 사물이에요. 알겠나요? 자,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게 뭐죠? 예, that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my grandmother adopt는 그죠? 우리가 이제 adopt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adopt 한다 그러면 입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들도 요즘에 입양한다는 얘기 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가 입양한 강아지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는 것은 2학년 때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어법을 미리 예습을 한번 시켜주는 거고요. 프리뷰를 하는 거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집 하나, 뭐 어법 문제집이나 해석 관련된 걸 사서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나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이제 과거 분사라고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분사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분사하면서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볼게요. 다 했던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이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사라고 하는 건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 배웠던 거. 분사라는 건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요. 뭘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든 것을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든 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면 나 동사 가지고 형용사 너 형용사 해. 그냥 그렇게 하면 형용사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좀 형태를 바꿔줘야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날아가는 새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fly가 날다잖아요. bird. 날아가는 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나요? fly. 근데 fly bird 하면 날다새잖아요. 날다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날아가는 이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분사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분사를 만드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동사 원형에다가 ing형을 써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쓴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이것도 과거 분사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규칙 변화가 있어요. 모든 동사가 다 규칙 변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과거가 ed 붙이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도 ed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규칙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불규칙 경우가 있어요. 불규칙 경우. 됐나요? 예를 들면 C가 보다면 과거에서는 써고 과거 분사에서는 C인 경우, 그죠? 불규칙인 경우. 이 뒤에 오는 게 과거 분사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분사는 여러분 불규칙인 경우는 동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여러 번 읽어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 분사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읽으세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주 쓰이는 것들은 그냥 알게 됩니다. 그거 외우다가 애들 영어 포기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자, 뭐 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되게 힘들어하는, 괴로워하고 잘 되지도 않고.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떨 때 ing형을 써서 분사를 쓰고 어떨 때 과거 분사를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ing형은 어떨 때라고 그랬죠? 능동의 관계에 있을 때. 능동이라는 게 뭐야? 동작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관계에 있을 때 ing형을 써서. 자, 날아가는 새라고 할 때 새가 날죠? 누가 날리는 거 아니잖아. 날리는 새는 저 앵그리버드나 날리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날아가는 지가 날르잖아. 아닌가요? 누가 날려주나요? flying bir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분사를 만드는 거야. 날아가는 새 이렇게. 알겠나요? 그럼 과거 분사는 뭐냐?
동작을 지가 한 게 아니라 동작을 거꾸로 당한 거예요. 동작을 거꾸로 당한 겁니다. 예. 동작을 당한 경우 예를 들면 창문이 깨진 창문이라고 할 때 break window라고 할 깨진 창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브레이크가 창문이 브레이크 하나요? 지가 깨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깬 거고 얘는 이 깨달은 동작을 거꾸로 당한 거죠. 그죠? 깨어진 거예요. 그럴 땐 과거 분사를 써서 이렇게 분사를 만든다. 이건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broken window, 깨어진 창문 이렇게 된다. 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이 과거 분사 중에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더라. 꽤 많이 씁니다. 실생활에서. 그래서 어법 시험에도 잘 나와요. 이 분사 문제로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please가 기쁘게 하단데 그럼 이 pleased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헷갈리거든. 자 봐봐 pleased 하면 please라는 이 동사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please는 기뻐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기쁘다는 얘기는 능동의 관계인가요? 잘 생각해야 돼. please가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쁘다라고 할 때 나는 기쁘다. 어떤 일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기쁜 거야. 그러면 I am pleasing인가요? I am pleasing인가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ing을 써버리면 아까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거라고 했죠? please가 무슨 뜻이라고? 기뻐하게 만들다예요. 누군가를. 그럼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기쁘다는 말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기쁜 거는 뭔가에 의해서 please 된 거예요. 알겠나요? 왜냐하면 please가 기쁘다가 아니라 기뻐하게 만들다니까. 누군가를 기뻐하게 만들다니까. 요게 헷갈려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기뻐하는 pleas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excite는 누군가를 흥분시키다, 열광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흥분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ng을 쓰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형을 써서 이게 다 규칙 변화네요. 해서 이렇게 뭐가 돼야 된다? 흥분한다. 나는 흥분했다. I was excited. 나는 아주 열광했다. 알겠나요? 자 마찬가지로 satisfied도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를 만족시킨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내가 만족했다 그러면 뭐야? ing을 써야 돼요? 아니죠. 과거 분사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족된 거기 때문에. 알겠나요? 자 shock도 마찬가지입니다. shock은 누군가를 충격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러면 ing을 써버리면 내가 누군가를 충격을 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충격을 받은 거니까 과거 분사를 써야 된다. 똑같습니다. bore는 지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bored가 지겨워하는 일이 되는 거고 surprise도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surprised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disappoint는 실망시키다예요. 여기가 동사가. 그래서 disappoint가 실망하니 되는 거고 scared도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거고 그래서 scared가 겁을 먹은 겁니다. embarrassed가 누군가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고 embarrassed는 당황스러우네요. worry는 이게 동사 원형이죠. worry는 누군가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고 worried가 그래서 걱정하는 입니다. interest는 누군가를 흥미롭게 만드는 거고 ed가 interested가 흥미있어 하는 거예요. confuse는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confused가 혼란스러운 입니다. 자 이제 알겠나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 동사들이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 사실은 자동사, 타동사 거의 뭐 둘 다 같은 동사들이 많습니다. 다 쓸 수 있는 동사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동사들은 잘 외워야 돼요. 누군가를 뭐뭐 하게다 이렇게 외워야지 대충 얼머분여서 외우면 나중에 분사를 ing형을 써야 되는지 pp 과거 분사형을 써야 되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little girl 그 작은 여자애는 felt 느꼈대요. 우리 1학기 때 했죠. feel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어떠어떠하게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care가 뭐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거니까 scared는 논란이에요. 그래서 놀랐다 이런 얘기예요. all the time 항상. 근데 scare는 아주 공포에 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내 겁에 질려 있었다. She was shocked. 됐죠? shock은 누군가를 아주 놀라게 하는 거죠. shock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shocked니까 충격을 받았다. 자, because 왜냐하면 their lives were very difficult. 그들의 그 삶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자, 되나요? 넘어가서 추가 질문 볼게요. 자, we were amazed. amaze는 놀라게 하다입니다. 놀라게 하다. 그래서 amazed가 놀랐다 이런 얘기예요. 놀랐는데 그래서 이 amaze는 이 at하고 같이 써요. 그래서 be amazed at 이렇게 수거로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놀랐다. 자, 뭐에 놀랐냐면 the beautiful scenery 아름다운 풍경에 놀랐다. 자, we were so shocked. 우리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when 뭐만 했을 때 이런 뜻이죠. 뭐 했을 때 we heard 우리가 들었을 때 about 뭐에 대해서 the accident. accident는 사고죠. 사고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고 끝낼게요. 다음 해석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자, 누군가가 따라왔고 나는 무서웠다. 자, someone was following me. 그죠? 자, and I felt. 앞에서 했던 것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예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거 쓰면 좋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떤 게 좋을까요? 겁먹은 얘겠죠? 그죠? scared가 되야겠네요. 그래서 scaring이 아니라 scared를 써야 된다. 왜? scare가 누군가를 아주 놀라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는 거고 scared를 써야 내가 겁을 먹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이슨은 그 파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정말로 놀랐다. 그래서 Jason didn't know about the party, so he was really 정말로 놀랐다. 뭐 surprised도 될 수도 있겠고, 뭐 shocked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제 의미에 따라 다르겠네 문장에서.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뭐 생일 파티 뭐 이런 거면 surprise를 써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네요. surprise는 놀라게 하다고, surprised. 서프라이즈가 어떤 놀라게 하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뉘앙스가 기습을 해서 놀라게 하는 겁니다. 서프라이즈는.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 같은 거에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들을 써야 되는 거고. 자, 나는 어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했다. 우리가 이제 타이어라고 하는 이 동사도 무슨 뜻이냐면 타이어가 누구누구를 피곤하게 만들다예요. 피곤하게 만들다예요. 내가 피곤한 건 내가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뭐 어떤 일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피곤을 당했기 때문에 거니까 ed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tired. 알겠나요? 그래서 all day 하루 종일 피곤했대요. Because I didn't sleep well. 잠을 잘 못 자서 last nigh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과거분사. 반드시 복습을 여러 번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추가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문제집 같은 거 하나 사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